육촌 남매 간의 사랑이 불러온 비극, 하월곡동 밤나무골 살인사건. 1961년 1월 21일 오후 라디오 방송 뉴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나운서 멘트가 흘러나왔다. 3년 동안 동거했던 육촌 여동생을 살해하고 도주하여 지명수배 중이던 김원균이 2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역 인근 건널목에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투신 자살했습니다. 새해 첫 달 하순에 전국을 강타한 이 뉴스는 당시 겨울의 언담을 녹일 만큼의 열기를 뿜으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김원균은 투신 자살하기 이틀 전에 육촌 여동생 김옥정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랬다. 김원균과 김옥정은 육촌 남매지간이기에 둘의 증조할아버지는 같은 사람이다. 이런 그들이 각각 24살과 21살 때부터 연인관계를 맺었다. 당시 사회 정서상 두 사람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런 그들은 3년 동안 동거 생활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옥정은 2번이나 낙태 수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김옥정의 김원균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다른 남자까지 생겼다. 김원균은 이를 눈치챘다. 따라서 그의 가슴 속에는 불안감과 질투심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던 중 19일 오후에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의 밤나무골로 김옥정을 데리고 갔다. 당시 하월곡동은 서울의 교외로 인식될 정도로 시골 분위기가 나는 곳이었다. 즉 사대문을 벗어난 지역이었기에 사대문 안에 살던 사람들의 눈에는 시골처럼 보인 곳이었다. 그럴 정도로 당시 그곳에는 집들도 별로 없었다. 따라서 이렇게 후미진 곳으로 김옥정이 김원균을 따라간 것은 그녀가 김원균의 복잡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당시 그들을 목격한 한 동네 주민의 증언도 그런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 주민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19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23살가량 된 여성과 30세가량 된 청년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집 문 앞을 지나 산 쪽으로 올라가더군요. 라는 증언을 하였던 것이다. 목격자는 김옥정의 시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었다. 또 살해당하기 2시간 내지 3시간 전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만의 소견도 김옥정이 살해당하기 전까지 전혀 김원균의 심리 상태를 눈치채지 못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런 김옥정을 데리고 김원균은 밤나무골의 으슥한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였다. 그곳에서 발견된 김옥정은 목도리를 두른 채 머리와 얼굴 등에 심한 타박상과 칼 등에 찔린 흔적 등이 있었다. 따라서 김원균은 김옥정을 사건 현장까지 유인한 뒤 벼랑간 뒤에서 그녀의 목을 졸라 쓰러뜨린 다음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바위에 이마를 부딪혀 죽인 것이다. 이런 모습은 그녀가 살해당하기 직전에 몹시 반항한 것을 알 수 있게끔 한다. 더구나 그녀의 시신에는 오른쪽 귀 일부가 잘려 있었다. 이것은 야생동물이 훼손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당시 그 부근에는 작은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왼쪽 손에는 털실 장갑과 여자용 팔뚝시계와 은반지를 끼고 있었기에 한눈에도 그녀가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의 희생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외투 주머니에는 그녀의 사진도 있었다. 따라서 그녀의 신원을 밝혀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김원균이 살해범이라고 특정한 경찰은 그가 은신할 만한 서울 시내 20여 곳의 친척집과 친구집을 수색했으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 김원균은 범행 후 서울 영등포로 도망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문 보도를 통해 자기가 범인으로 지목되었을 뿐 아니라 수사망이 좁혀져 온다는 것도 알았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였다. 더구나 그의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런 그는 김옥정을 살해한 지 40여 시간이 흐른 뒤
영등포역 동쪽에 있는 철도 건널목에 나타났다. 그 건널목은 지금의 영등포공원 인근에 있었다. 그리고 열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열차가 노량진 방향에서 달려오고 철도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왔다. 그러자 차단기 뒤에서 안전요원의 통제를 받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던 김원규는 차단기 밑으로 빠져나가 열차로 뛰어들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열차 투신 자살로 생각했으나 소지품을 조사하던 중 신분증에 기재된 김원균이란 귀에 익은 이름을 보았다. 경찰은 순간적으로 수첩을 꺼내보고 그가 수배자임을 알았다. 그의 호주머니에는 신분증을 비롯해 부러진 도장 1개, 드라이클리닝용 와이셔츠 봉투, 자신의 사진 10여 장이 들어있었을 뿐이었다. 그 사진 속에는 자신의 연인이자 육촌 여동생 김옥정의 모습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